근개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받기도 하지만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파열이면은 다쳐서 끊어지는 게 아니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상성, 단발성 외상으로 끊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깨관절은 저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큰 위팔뼈의 동그란 뼈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견갑골에 관절와와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은 골프공이 골프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운동 범위가 좋은 대신에 또한 불안정성이 많고요. 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 근육과 회전 근육의 힘줄들이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회전 근개일까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회전 근개라는 게 꼭 이 동그란 뼈 상완골과 이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면서 네. 이 동그란 뼈를 회전시켜서 우리 어깨 관절을 우리가 돌려주고 들고 또는 팔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골프와 골프 테니스를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핫한 스포츠예요. 맞습니다. 골프를 칠 때 우리가 백스윙 탑과 이제 다운스윙에서 피니시할 때 어깨를 들기 위해서는 어깨 회전 근육 중에서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과 힘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팔을 들게 해줍니다. 네.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보다시피 극상근은 이 뼈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힘줄이 뼈 사이에 끼면서 또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조금 마모가 반복적으로 생겨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극하근, 소원근 근육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극하근, 소형원근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두 근육과 힘줄은 어깨 후방부, 우리 몸의 후방부에서 우리 어깨를 이렇게 바깥으로 회전시켜주는 힘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에서 같이 우리가 배드민턴 스매싱하기 직전 또는 투수가 공을 세게 던지기 위해서 코킹 자세의 마지막 동작에서 우리 어깨를 바깥으로 최대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힘줄이 있으면 앞에도 힘줄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과 힘줄이 우리 어깨를 안쪽으로 내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영을 할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형이나 저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을 뒤로 세게 밀 때 중요한 역할은 견갑하근이고 네. 또한 일상생활에서 뭐 우리는 의식하진 않지만 바지를 올리거나 우리가 갑자기 뒤에 뭐를 잡을 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매우 고마운 힘줄입니다. 네. 이게 또 이제 회전근개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받기도 하지만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환자분들이 그래서 파열이면은 다쳐서 끊어지는 게 아니냐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외상성, 단발성 외상으로 끊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서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에 의한 손상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힘줄이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50대로 되면서 100명 중에 힘줄이 끊어진 분들이 꼭 다치지 않더라도 한 12명에서 13명으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은 그 비중이 4분의 1, 즉 100명 환자분을 검사해 보면은 25명이 끊어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제 80대가 되면 정말 절반이 됩니다. 갑자기 끊어진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힘줄이 조금씩 손상이 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끊어진다고 보는 게 회전 근육 힘줄 파열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만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감별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환자가 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시고 우리가 항상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꼭 있습니다. 회전근육 힘줄 파열과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이 잘못되거나 치료가 잘못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는 50견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관절막이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딱딱해지면서 어깨가 운동이 제한이 생깁니다. 회전근육 힘줄 파열과 조금 다른 증상은 본인이 스스로도 잘 못 들고 검사자 또는 의사가 들어도 어깨가 굳어가지고 못 드는 경우는 우리가
회전 근육 힘줄 파열보다는 50견을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 중에서는 석회성 힘줄염으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이 매우 회전 근육 힘줄 파열과 증상이 비슷하며 다만 영상으로 보면은 하얀 엑스레이상에서 MRI상에서 검정색의 네. 이런 석회성 병변이 힘줄 안에 이렇게 침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석회 힘줄의 제거가 더 큰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회전 근육 힘줄은 아닌데 회전 근육 힘줄 바로 밑에 우리 이두장근, 우리 팔의 알통,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두장근 힘줄 중 하나가 어깨 관절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힘줄이 세 번째 그림에서 저번에 파열돼도 똑같이 팔을 들 때 또는 돌릴 때 비슷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회전 근육 힘줄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두장근 힘줄에 대한 치료가 진행이 돼야 환자가 통증이 좋아지고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어깨 환자분을 볼 때는 이런 화농성 관절염, 쉽게 말하면은 고름이 어깨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한테 자세히 물어보면은 침이나 어깨 주사를 맞고 최근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고 어깨가 뜨끈뜨끈하고 네. 그리고 만지면 막 빨갛게 발적이 일어난다고 표현한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셔봐야 됩니다. 그 안에 염증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고름을 제거 안 해주면은 힘줄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며 또한 뼈와 연골 손상이 급격히 진행돼서 어깨 관절에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를 좀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흔하게 목 디스크로 오는 그 통증하고 좀 어깨 질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요거를 좀 저희가 간단하게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외래 선제를 많이 보다 보면은 다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가 오면은 어깨는 생각보다 안 아파하시고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목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그 신경이 이제 어깨로 가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감별점을 좀 보면은 주로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자체의 통증은 좀 바깥쪽을 좀 아프다고 많이 표현하시고요. 목에서 오는 어깨 통증은 조금 목선을 따라 아프거나 또는 조금 후방부가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아픈 양상이 목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어깨 힘줄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석회가 있는 경우는 팔을 들 때 아픕니다. 뭐 돌릴 때 아픕니다. 회전할 때 아픕니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통증이 조금 나아지냐? 목이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가끔씩 팔을 올리면 좀 덜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팔을 올릴 때 특정 자세에 따라서 신경이 좀 덜 눌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를 의심하고요. 팔을 올리면 더 아파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깨 회전근 문제가 아닌가를 더 의심합니다. 이런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차이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감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어깨 힘줄 손상 또는 파열은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쉬어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꼭 한번 어깨 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길 바라십니다.